자, 이번에는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삼각함수 수학익힘책 문제 중에 도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7페이지에 12, 13, 14번 풀 거고요.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 1이에요. 1인 반원의 호 AB를 10등분하는 점. 지금 보면은 이렇게 10등분하는 점. 호를 10등분했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다 같은 거죠. 10등분을 한 거예요. P4, P5, P6, P7, P8, P9까지 이렇게 10등분을 했고요. 수선의 발을 각각 다 내렸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다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 내린 점들을 Q1, Q2, Q3, Q4, Q9까지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얘네들 다 제곱해서 더하면 뭐냐? 지금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반지름은 1이고요. 반지름 1이고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삼각함수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각 설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 왼쪽부터 쓰겠습니다. 각 P1, O, Q1을 세타1이라고 하고 각 P2, O, Q2를 Q2라고 하든 Q1이라고 하든 상관없으니까 Q1이라고 쓸게요. 각 P3O Q1을 세타 3, 각 P4O Q1을 세타 4, 각 P5O Q1을 세타 5로 하는데 세타 5는 2분의 파이입니다. 이 부분이니까요. 2분의 파이.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똑같이 할까요?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각 P6, O, Q9를 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를 세타 6 2각 얘기하는 겁니다. 2각 얘기하는 거. P6, O, Q9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각 P7, O, Q9를 세타 7, 각 P8, O, Q9를 세타 8, 각 P9, P9, O, Q9을 세타 9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P1, Q1은 빗변분의 높이 하면 사인 세타 1이잖아요. 사인 세타 1. 근데 빗변이 1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 1이 5P1 분의 P1 Q1이에요. 근데 이게 얘가 1이니까 P1 Q1이 그냥 되는 거죠. 사인 세타 1이. 그래서 얘가 사인 제곱 세타 1이 돼요. 그 뒤에 건 사인 제곱 세타 2가 되고 그 뒤에 건 사인 제곱 세타 3가 돼요. 이렇게 가면서 세타 5까지는 그냥 적고요. 세타 6부터는 좀 변형을 좀 해줄 건데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사인 제곱만 다 해서는 값을 못 구하고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기 위해서 이 세타 6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세타 6는 얘인데 얘는 90도에서 이만큼 뺀 거잖아요. 이만큼이 세타 1이랑 같아요. 얘가 세타 1이었는데 세타 1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호 BP1의 중심각인데 이 호 BP1이나 P5, P6나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심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요. 10등분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중심각은 전부 다 세타 1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타 6를 우리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세타 7은 2분의 파이에서 이만큼 뺀 거니까 이 세타 2를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파이에서 세타 2를 뺀 거다. 세타 2는 세타 1 2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타 8은 2분의 파이에서 세타 3를 뺀 거고요. 이만큼 뺀 거니까 이만큼. 마지막으로 세타 9은 4개 뺀 거니까 2분의 파이에서 세타 4를 뺀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써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 왜 이렇게 쓰는지는 눈치 파는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텐데, 앞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럼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문제 거의 다 푼 겁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문제는 이제 다 읽었으니까 여기다가 나머지 풀이를 써보겠습니다. 앞에 건 그대로 다 쓸게요. 세타 4까지는 그대로 쓰고, 세타 5가 90도라 그랬죠. 여기 90도라 그랬죠. 그럼 사인 90도는 1이니까 1 나오고요. 그냥 얘는 그냥 1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코사인으로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2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3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4. 이렇게. 왜냐면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전부 다 플러스예요, 부호가. 그래서 얘 더하면 1, 얘 더하면 1, 얘 더하면 1, 얘 더하면 1. 총 1 4번에 원래 1던 1까지 해서 1 5개 해서 답은 5가 나옵니다. 저 길이들 제곱해서 다 더하면 5가 나와요. 이렇게 삼각함수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요. 지운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필기는 멈춰놓고 하시면 되니까 다시 주겠습니다. 13번도 좀 풀이가 긴게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돼요. 13번이.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방정식 중에 지금 13번 풀 거고요. 마이너스 3 사인 2분의 파이 x는 m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부르시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얘를 그릴 거예요. 얘를 y는 마이너스 3 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릴 겁니다. x의 범위는 없기 때문에 다 그릴 건데, 일단 주기를 구하면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계산이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요. 얘니까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 해서 4가 나오네요. 주기가 4. 주기가 4가 나오고, 최대 최소는 각각 3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그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사인이 원래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출발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그려볼게요. 일단은 최대 최소는 3하고 마이너스 3인 거를 좀 표현을 하고, 그림을 좀 그래도 최대한 바르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 아니고 저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좀 많이 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좁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기가 어렵네. 이거 칠판에서는 칠판보다 그리기가 훨씬 어렵네요. 이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못 그리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여기까지 그려요. 이렇게 할까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가겠죠.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자, 주기가 4니까 여기가 4, 여기는 2, 여기 6, 여기 8, 여기 10, 여기 12까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10인가요? 한 번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렸습니다.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하나 더. mx가 있죠. mx. y는 그러니까 얘랑 지금 얘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 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린 거고, 거기가 이제 y의 mx를 그려서 문제에 있는 뭐 실근이 몇 개인지, 해가 존재하는지 이런 걸 알아볼 거예요. 참고로 mx는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면서 m이 양수면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원점을 지나면서 m이 양수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m이 음수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m이 0이어도 상관없어요. m이 0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m이 0이면 이렇게, y는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y는 0. 그래서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원점을 근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m이 만약에 양수여서 이렇게 지난다 그러면은 실근이 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만나는 점이 실근인데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원점에서 만나요. 이 그래프와 얘는 원점에서 항상 만나기 때문에 1번 기억은 맞습니다. 해가 항상 존재한다. x는 0. 원점에서 항상 둘은 만납니다. 실제로 방정식의 양쪽에 다 0 대입하면 둘 다 0 나오기 때문에 x는 0은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m이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 서로 다른 9개의 실근을 갖는다를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8분의 3이면은 이거잖아요. y는 마이너스 8분의 3x잖아요. 그럼 일단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몇 점에서 만나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9개의 점에서 진짜로 만나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여기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가 3인데 3,3인데 여기다가 x에 3을 대입하면 얘는 3, 마이너스 8분의 9를 지나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8분의 9를 지나요. 그쵸? 지나는 점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3일 때 마이너스 8분의 9니까 마이너스 8분의 9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든요. 이쯤을 지나는 거예요. 이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 궁금한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5일 때. 그럼 5일 때는 어떠냐? 3일 때는 사실 필요가 없었네요. 미안합니다. 3일 때 필요가 없었네요. 5일 애초부터 5를 대입했어야 되는데 3은 어차피 이 위로 나가 있기 때문에 mx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3일 땐 크게 상관이 없고 5일 때를 애초에 구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5일 때 어디 지나는지 볼게요. 5, 마이너스 8분의 15. 근데 마이너스 8분의 15도 마이너스 3보단 커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쯤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쯤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은 이따가 한 번에 그릴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8분의 15를 지나고 그 다음 궁금한 데가 여기 9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9 여기서 어디를 지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9를 대입하면 9, 마이너스 8분의 27이 나오고 마이너스 9, 8분의 27이 나오는데 8분의 27은 이제 3보다 커져요. 그 얘기는 여기선 이미 여기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여기선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5에서는 이 밑을 지나가는 걸 확인을 했죠. 여기서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를 지나가는 걸 확인을 했고 9에서는 거기를 벗어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분의 3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실근 몇 개인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9개? 아니죠. 9개 아니죠. 예, 틀렸습니다. 실근은 7개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림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실근은 7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는 그린 거 지울게요. 어쨌든 7개 나온 거, 실근 7개 나온 거 지웠는데 그 전 거 멈춰 놓으시고 그림 한번 잘 그려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2분의 1에서 1 사이, m이 2분의 1에서 1 사이일 때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의 합은 5이다. 그러니까 이게 m 값이 1이면 m 값이 1이면 정확하게 3일 때 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m이 2분의 1이면은 이것보다 좀 밑에 그려지는데 m이 2분의 1 m이 2분의 1이더라도 여기 값은 7 7일 때는 이 위를 지나요. 3.5니까
마이너스 7일 때도 3.5니까 이 밑을 지나요. 마이너스 3.5니까. 그래서 2분의 1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즉, 이 둘 사이에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여기 사이에 있는 건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지금 5개의 실근이 생겨요. 이렇게 5개의 실근이 생기는데, 항상 5개의 실근이 생겨요. 이 사이에서는. 이 사이일 때는 항상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이 생기는데, 이 5개의 실근의 합이 0이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이잖아. 얘는 어차피 0이고, 얘랑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만 서로 다른 거야. 얘를 A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얘를 B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글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여기를 A라 그런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를 B라 그런다? 여기는 마이너스 B. 즉 다 더하면 0이 되는 게 맞다는 소리죠. 얘는 왜냐하면 원점 대칭이어서 그래요. 원점 대칭.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M의 범위 상관없이도 만나게 되면 원점 대칭이어서 서로 실근들을 더했을 때 합한 게 0이 나와요. 만나게 되면. 그리고 특히 2분의 1에서 1 사이면 실근이 5개가 나와요. 그 5개의 실근 다 더하면 0입니다. 가운데 있는 애는 0이니까 나머지 4개 더하면 0이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각 잡고 제대로 그리셔야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맞죠? 기억 디귿.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일 때 두 부등식이 있는데요. 두 부등식의 범위를 일단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두 부등식의 범위를 각각 구한 다음에 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1번은 sin x 대신에 sin 제곱 x 대신에 1 코사인 제곱 x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1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는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네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마이너스로 곱할까요? 일단 마이너스로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나오고, 인수분해를 하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코사인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0보다 크다 해서 바깥값이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x는 2분의 1보다 크다 혹은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연립이 아니고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잘 모르겠으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는 1번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코사인 x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고, 얘의 x 범위를 구해보면 얘는 이제 또 그림 그려서, 참고로 x의 범위는 0에서 2파입니다. 여기까지.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5파이. 대칭성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요. 60도. 그래서 얘는 x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다가 아니고, 미안해요, 2분의 1보다 크다죠. 2분의 1보다 크다면 저 색칠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2분의 1보다 크려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각각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인 건 맞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사이값이 아니고 바깥값 윗부분이니까 x의 범위는 0에서 0은 포함되고요. 3분의 파이 사이 또는 3분의 5파이에서 여기는 안 들어가죠. 2파이 사이다. 1번 부등식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0에서 3분의 파이, 0 이상 3분의 파이 미만 또는 3분의 5파이 초과 2파이 미만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2번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냥 그리면 돼요. sin x, cos x를. 자, 2번은 먼저 sin x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x의 범위는 2파이까지. 그 다음 코사인 x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같고 여기가 이렇게 같습니다.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습니다.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마지막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코사인 x고 검은 게 사인 x고, 그림 좀 잘 그려줘야 돼요. 뭐가 더 커야 돼요? 코사인 x가 더 커야 되니까 코사인 x가 윗부분에 있는 건 여기랑 이 부분이네요. 이 하늘색 색칠한 부분이 사인 x보다 코사인 x가 더 커질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좌표는 이 점이랑 이 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 점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알아요. 뭐죠?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가 같아져요. 둘 다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요. 저희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여기가 지금 파이인데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또 더 간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4분의 5파이. 우리가 3, 4분면에서 둘이가 또 같아지거든요. 코사인이랑 사인이 3, 4분면에서 둘 다 마이너스여서 그때 4분면으로 보면 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사인이 같아지고, 다시 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사인이 같아져요. 부호가. 여기서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일 때 코사인 사인이 같아진다. 따라서 2번에서의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여기 등 안 들어가죠. 또는 x가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이 1번 범위와 이 2번 범위를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연립을 하면 더 좁은 부분으로 우리가 답을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그림 지울게요. 이 그림 필요하면 그려 놓으시고, 엄청 그려 놓으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1번에서 얻은 범위는 0에서 3분의 파이 혹은 3분의 5파이에서 2파이였어요. 여기서 얻은 범위는 0에서 4분의 파이, 여기 안에 있겠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더 작죠?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5파이는 3분의 5파이보다 더 작나요? 여기 있네요. 4분의 5파이에서 2파이.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0 이상 4분의 파이 미만 또는 3분의 5파이 초과 2파이 미만. 이 부분이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립하는 거 알죠? 부등식의 범위 연립하는 거는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4분의 파이, 3분의 5파이에서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수학익힘 책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